세계에서 가장 억압받는 여성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21세기 현재까지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청바지를 입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주의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믿기 힘든 제약들과 그 이면에 숨겨진 체제 유지의 논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국가의 독특한 사회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극도의 남성 중심 사회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여성들은 정치적,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생계 유지의 책임은 점점 더 여성들의 몫이 되어가고 있어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면서 남성들이 담당하던 공식 경제 부문이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이때부터 여성들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경제적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나 법적 권리는 오히려 더욱 제약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당국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우려하면서 더욱 강력한 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북한 당국이 여성들에게 가하는 첫 번째 제약은 복장 규제입니다. 서구 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청바지 착용은 남녀를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세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치마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신발 색깔까지 검은색으로 제한되죠. 이를 위반하면 노동 단련대라는 교화소에서 한 달간 강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복장 규제가 존재하는 걸까요? 북한 당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외부 문화에 노출되면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고 결국 반정부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여성들의 복장은 사회 전체의 도덕성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메쉬 스타킹이나 꽃무늬 스타킹, 알파벳이 인쇄된 티셔츠, 심지어 특정 디자인의 피어싱까지도 처벌 대상이 되고 있어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백구상무라고 불리는 단속반이 수시로 검문을 실시하며 복장 위반자를 적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제약은 이동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1990년대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여성의 자전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사회주의 미풍양 속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정책의 실제 효과는 여성들의 이동 반경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동차 소유는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허용되고 대중교통 시설도 평양과 일부 주요 도시에만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자전거는 생존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었는데 이마저 금지되면서 장거리 이동 시 도보로만 다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생필품 운반이나 장사를 위한 이동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20, 30, 10km 떨어진 시장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남성 복장으로 변장해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단속에 걸릴 것 같으면 무작정 돌진해서 도망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여성의 자전거 사용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라 제한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세 번째 제약은 외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헤어스타일까지도 국가가 정해줍니다. 총 28가지의 지정 헤어스타일이 있는데 남성용 10종류, 여성용 18종류로 구분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버섯컷으로 통일되고 성인 여성들은 품위 있고 겸손한 분위기의 스타일이 주류를 이룹니다. 중년 여성들은 가벼운 퍼머를 하는 경우가 많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머리를 묶거나 정리해야 합니다. 긴 머리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어요.
있어요. 이런 규제의 배경에는 개인의 개성 표현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획일적인 외모를 강요함으로써 개인보다는 집단,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려는 것이죠. 심지어 화장품 사용에도 제한이 있어서 진한 화장이나 서구적인 메이크업은 부르조적 사상의 표출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과 관련된 극도로 보수적인 규제입니다. 김일성 시대부터 혼전 순결을 극도로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결혼 전 성관계는 타락하고 부끄러운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한 남녀 모두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미혼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형사범으로 분류되어 학교나 직장 같은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신문을 받고 대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조차 금기시되기 때문에 성교육의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도 생물 수업에서 동물의 암수 구분이나 정자와 난자를 통한 임신 과정 정도만 가르쳤을 뿐이에요. 이런 무지한 상황에서 은밀한 교제나 혼전 성관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걸리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첫 경험 나이는 23에서 24세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라고 해요. 다섯 번째로 주목할 점은 피임과 낙태에 대한 이중적 잣대입니다. 결혼 전 성관계는 강력히 금지하면서도 결혼 후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북한 당국은 더 많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거든요. 이를 위해 피임과 낙태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낙태 시술을 받다 적발되면 징역 3년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질 낮은 피임약을 사용하거나 무허가 의사의 불법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기생충 치료제나 결핵 치료제 같은 약물을 복용해서 강제로 유산을 유도하는 위험한 방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기혼 여성의 약 70%가 현대적 방법으로 피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자궁 내 장치이고 콘돔 사용률은 0.8%, 피임약은 0.3%, 불임 수술은 1.3%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수치는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제약은 흡연에 관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2020년 11월에 금연법을 제정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본인은 헤비스모커로서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하지만 여성의 흡연은 이미 그 이전부터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3번 흡연한 여성이 체포되어 투옥된 사례도 있다고 해요. 장소를 불문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흡연했다가 구속된 것인데 이는 북한 사회의 성차별적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다양한 제약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여성을 사회 질서의 상징이자 전통 문화의 수호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통제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특히 외부 문화의 유입을 차단하고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규율을 우선시하는 이념을 강화하는데 여성에 대한 규제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변화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고 최선희가 여성 최초로 외무성 제1부에 임명되는 등 고위직에 여성들이 등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두 특권층에 속하는 인물들이지만 김정일 시대까지만 해도 정치 중심부에 여성이 등장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흐름이 확산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장마당 경제의 확산과 함께 여성들이 실질적인 생계 부양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회적 발언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권은 예전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가정 내에서 경제적 결정권을 갖게 되면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
권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의식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류 문화의 은밀한 유입과 함께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보수적 가치관에 의문을 품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런 변화는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고 당국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지만 변화의 씨앗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엄혹합니다. 북한 여성들이 직면한 제약들은 단순히 개별적인 규제가 아니라 전체주의 체제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의 일환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려면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들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법적 제약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거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의지와 존엄성이 아무리 강력한 억압하에서도 완전히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